오늘은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캐드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우리가 커스텀 어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버트,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실린더형으로 생긴 어버트먼트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합치 높이에 맞춰서 잘라내고 그다음에 왁스를 올려서 크라운 형태를 만든 다음에 컷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서베이를 보고, 서베이 볼 때도 쉽지도 않아요. 이게 허리도 이렇게 굽혀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보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스프를 닿아서 메모를 했단 말이죠. 한데 이게 또 캐스팅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캐스팅 실패하면은 소장님한테 가가지고 소장님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또 먼 산 찾아보면서 한숨을 계속 쉬고 있고, 이게 또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어렵게 커스텀 어버트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캐드캠이 도입되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캐드캠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가공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엑소캐드를 열어서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캐드를 열어서 엑소캐드 안에 있는 샘플 케이스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인데요. 네, 일단 이대로 디자인을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그동안 간과하고 넘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니까 조금 빨리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쭉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하나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용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가면은 이제 밀링 파라미터라고 있죠. 오늘 공구 보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최소 두께죠. 이 어버트먼트가 얼마나 최소 두께로 제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단계고요. 이 두 번째는 디아미터인데, 이 디아미터는 어버트먼트를 가공할 때 쓰는 툴의 직경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미터를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이 아래 마진 부분이 변하게 되는 거죠. 2mm 툴 제로, 이런 식으로 마진이 조금 더 확연하게 변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마진 안을 깊이 넣어서 2mm 툴로 가공했을 때, 그리고 디아미터를 아예 무시했을 때, 네, 디아미터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숄더 마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디아미터를 좀 크게 해주면은 이제 챔버 마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진을 끝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곡선이 이렇게 되는 이제 챔버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디아미터를 조금 더 줄여주면은 네, 숄더에 가까운 마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툴은 여러분이 상부 보철물을 가공할 때 사용하게 될 툴의 직경입니다. 우리가 이 툴을 재료에 가깝게 두면 둘수록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툴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둥근 또의 우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이렇게 예각하게 두신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것처럼 이 부분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이제 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상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특히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지력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다 텅 빈 공간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사진을 지금 보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우각 부위를 둥글게 처리해가지고 툴이 그 부분까지 다 말끔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 거와,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더 과삭을 해서 만든 케이스인데요. 두 케이스를 눈으로만 비교해도 어떤 게 더 유지력이 좋아 보이시나요? 당연히 왼쪽에 유지력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할 때 밀링 툴의 값을 조금 넉넉하게 1.5, 대부분의 디폴트 값은 1.2로 되어 있을 거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맥시멈으로 올리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디아미터도 가능하면은 1.2 밑으로는 내리지 않는 것이 더 좋으실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크류 디스턴스는 이제 스크류부터 얼만큼 두께를 확보해야 할 것인지, 만약에 스크류 디스턴스를 끝까지 올려주게 되면은 이 외벽의 월이 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내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더 많이 밀어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진의 각도가 제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숄더 마진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으로 깊숙이 넣은 상태에서 마진이 지금 숄더 마진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마진의 각도를 좀 키워보면은 약간 뭉툭한 챔버 마진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밀링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공기에 적합한 밀링 파라미터 값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교환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커스텀 오버트를 만들 때 이제 교환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공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물이 올라갈 경우 최소 두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네, 일반적으로 지대치를 형성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교환면도 그루브가 있는 곳은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엣지가 있는 부분은 좀 살아나는 이런 식으로 커스텀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띄어져 있는 사진을 보시면 평평하게 교환면 부위가 디자인이 된 커스텀 어버트먼트 사진인데요. 다른 부위는 다 괜찮지만 교환면, 특히 그루브 있는 곳이 굉장히 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프랙처가 발생한다든가 다른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 높이를 좀 낮춘다면은, 그것도 교환면이 평평한 상태로 낮춘다면은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월의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유지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쉽게 탈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커스 부위는 높이 올라가고 그루브 있는 부분은 높이를 좀 낮춰주는 이런 식의 교환면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디자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유수정에 들어와서 교환면 부분도 조금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버트먼트를 리버스로 가공할 수 있는 가공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교환면뿐만 아니라 숄더나 이런 부분들 다 리버스 가공으로 제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분들은 이제 손으로 좀 후가공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커스텀 어버트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디자인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공 파라미터와 교환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여러분이 제작한 보철물의 수명을 10년, 20년 더 길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 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